버크만 프로젝트 8장.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애쓰는가? 당신은 뭔가를 차지해야 할 필요성을 얼마나 간절하게 느끼나요? 당신이 얻으려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성 아니면 돈인가요? 지위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란 늘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기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듣고 당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개인이 추구해야 할 보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개인의 이득만 얻으려 애쓸 때 탐탁지 않게 여기는 가정이나 문화에서 자랐다면 더 그렇습니다. 당신은 버크만 진단을 통해 편협한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당신의 진짜 보상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는 이익에 대한 욕구로 불립니다. 이 요소의 진단 결과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스펙트럼 위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타인이 정해준 기준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보상 동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쟁에서 이기거나 지위, 특전, 보상을 획득하고 싶은 경쟁적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관계 요소에서 이익과 활동 점수를 한 쌍으로 묶어 생각하면 유용합니다. 활동 요소는 업무에서 몸을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한 방법이며 돌아다니는 일을 즐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하루 근무 시간 내내 아니면 평생 일하는 기간 내내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일상 업무에 신체 활동이 포함되어야 성취감을 느끼는지 판단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이익과 활동 요소의 점수를 이해하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과 직원들이 일에 계속 몰두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영업팀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보상으로 전세기를 빌려 팀원 전체를 하와이에 보내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각 개인별로 보상하는 것이 좋은가? 이익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낮은 직원들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보상을 기대하며 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동료 직원을 제치고 포상을 받는 일에 불편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동료들과 비슷한 임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고용주에게 금전적 보상과 급료 이외의 특전에 대한 요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 잘하는 걸 보면 제게 보상을 해주어야겠다고 고용주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애써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라는 동료들에게 등 떠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들을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익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높은 직원들은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존재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다르게 느낍니다. 또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간절함이 이익 요소의 욕구가 낮은 동료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은 급료, 수당, 직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파이의 가장 큰 몫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공동의 성과이기보다 저의 성과입니다. 제가 쏟은 특별한 노력에 특별한 보상은 없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을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익 요소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효율적으로 일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나 리더십의 관점에서나 중요한 사실은 명성과 성과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부드러운 판매 방식. 호르헤 라라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프로페셔널 러닝 파트너스에서 일하는 컨설턴트입니다. 호르헤는 미국에 본사를 둔 큰 제약회사의 멕시코시티 지사장을 컨설팅했습니다. 그 사장은 한 참모와 자신의 이익 요소 점수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참모는 회사를 대표하여 약국 체인 업체의 대량 판매를 하기 위해 힘든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참모가 협상의 진척 정도를 알려줄 때마다 너무 온화하게 설득하는 판매 방식 때문에 성과가 저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은 호르에게 참모가 단호하지도 않고 열정도 부족해요 라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호르에는 성과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보았기에 두 사람에게 버크만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익 요소의 욕구 점수에서 사장은 87로 높게 나온 반면 참모는 14로 나왔습니다. 호르에는 그 참모가 소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승을 거두기보다 모두가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장은 그러한 관점을 이해하자 그 부하 직원을 더는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한 상대팀을 대해야 하는 협상팀이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에게 그의 전략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계속 동기부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인정하기란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조나단 마이클은 자신의 버크만 진단 결과를 처음 보았을 때 이익 요소 점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익 요소에서 조나단의 평소 스타일 점수는 낮지만 욕구 점수는 99였습니다. 그때 조나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매우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라며 기분 좋게 인정합니다. 조나단은 버크만 진단 보고서를 받은 후 한 대학에 들어가 비영리단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학교에서 체우스 학업상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그 상뿐만 아니라 여러 상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크만 진단 결과 때문에 전심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보상을 바라는 것에 더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죠. 예전에 저는 절대 봉급 협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합니다. 지난 팀원들을 접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이익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성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무리 최고의 연봉을 받고 최고의 성과를 내고 경쟁심이 강한 선수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상되듯 그들은 활동 요소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익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낮은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앉아 일하기를 좋아하나요? 버크만 진단을 통해 큰 상을 받거나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 요소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버크만 진단에서 이 요소는 당신이 하루 동안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원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활동 요소 점수를 보면 당신이 상당한 육체 활동이 수반되는 일을 해야 할 필요를 얼마나 느끼는지와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육체 활동을 얼마나 원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활동 요소 점수가 높은 사람은 설령 사무적인 일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자주 책상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 가지 일을 처리할 때 복도에 3번 들락거리기 쉽습니다. 반면 활동 요소 점수가 낮은 사람은 활동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고 책상에 오래 붙어 있는 일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한데 모아서 복도에 한 번 다녀오는 것으로 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크만 진단은 당신과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 활동의 욕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활동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장시간 컴퓨터만 들여다보며 일할 때 생기는 근질근질한 기분을 없애기 위해 하루에 몇 번씩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는 점심 식사 그 자체보다 식사를 하러 걸어가는 일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 시간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반면 버크만 진단에서 말하는 활동 요소는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활동 요소 점수가 낮은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 요소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을 잘하기 위해 하루 일과 중 신체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방출해야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11가지 관계 요소들이 다 그렇듯 활동 요소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에서 어디쯤 위치하든 다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욕구 점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함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스펙트럼에 표시되는 2가지 행동 유형은 각각 장점이 있지만 통제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요인. 피터 케이포 다이스는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서 일하는 컨설턴트입니다. 피터는 최근에 시카고에 본사를 둔 신생 드라이클리닝 가맹점 업체에서 마케팅 부장을 구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활동 요소 점수가 생각지 못하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는 CD1 프라이스 클리너스라는 곳으로 이 업체의 최고 운영 책임자 마이클 코라우는 저희 같은 중소업체에서 마케팅 부장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몇 달 사이 마케팅 부장을 2번 채용했지만 2사람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첫째 채용자가 일한 기간은 12달이고 둘째 채용자가 일한 기간은 그보다 더 짧았습니다. 잘못된 채용 때문에 봉급과 수당으로 수십만 달러의 실제 비용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라는 무형의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고위 경영진은 채용된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최고 경영자와 고위 경영진 네 사람에게 버크만 진단을 다시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채용을 시도하기 전에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위 경영진 네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활동 요소 점수가 높다는 점이었죠. 그들의 활동 요소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66이었고 평균 점수는 76이었습니다. 그 경영진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본질을 중시하며 생각을 깊게 하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피터는 그들의 높은 활동 점수가 이러한 능력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에 그들의 활동적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업체가 특히 경쟁이 심한 드라이클리닝 시장에서 공격적 마케팅으로 밀고 나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자신은 보통 경영진이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을 너무 많이 채용하는 것을 말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은 특히 직속 상관들과 자신의 차이점이 너무 크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에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그 경영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원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석 달도 채 못 되어 제게 다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은 원치 않아요. 너무 많은 차이점은 생산성과 조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터는 고위 경영진의 도움을 받아 그 업체의 업무들을 버크만 진단의 관계 요소와 흥미 분야와 연결지어 도식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경영진은 자신의 버크만 진단 결과를 그 업체의 기업 문화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기업 문화 가운데 한 가지는 구성원의 활동 요소 점수가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터는 전반적인 기업 문화에 잘 맞으면서도 조직에 이미 존재하는 특성을 보완해줄 능력을 지닌 사람을 뽑는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영진은 수차례의 면접을 거쳐 지원자를 추렸고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뒤이어 3사람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 그들에게 버크만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 면접을 심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마이클은 심층 면접을 하는 동안 후보자와 경영진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알아보는 일이 흥미로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진이 최종 선택한 사람은 활동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경영진만큼은 아니어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어요. 일단은 적절한 사람을 뽑았다는 신호들이 초반에 나타났죠. 그 이후 피터는 채용된 사람을 코칭하여 그가 경영진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직업. 애틀란타에 있는 한 자산관리회사의 사장은 영업과 마케팅 담당 관리자가 버크만 진단을 받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성이 업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그 관리자가 영업사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컨설턴트 스티브 코널은 그 여성이 영업 담당자는 마치 중고차 영업사원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회사 내에 있던 그 누구도 그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그 여성의 이익 요소 점수를 살펴본 결과 욕구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 여성이 잘한 일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여성은 흥미 분야에서 사회복지 점수와 설득 점수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진정으로 자기 일을 즐기려면 자신이 하는 영업 일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야 했어요. 그 여성은
자신이 한 일에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더구나 그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장은 그 여성의 버크만 진단 점수를 이해하자 그녀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기부여를 더 잘해줄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사장은 그 여성이 일을 잘해내면 곧바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영업은 단순한 판촉 활동만이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여성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해 주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러한 시각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이끄는 영업팀에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장은 버크만 진단과 이후에 이루어진 영업 코칭 모임 덕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회사의 성과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스티브에게 말했습니다. 실적 최고의 영업사원. 데이브 아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모기지 금융기관에서 상무로 일할 때 버크만 진단을 처음 접했습니다. 회계부 직원들 가운데 실적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직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후 데이브는 본인이 버크만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를 컨설턴트와 검토했습니다. 데이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창피했어요. 전 평소에 최고의 실적을 내고 경쟁력 있는 영업 담당 임원이라면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틀에 맞지 않더라고요. 데이브는 존중 요소의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데이브는 평소에 자신을 강인한 영업 담당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보자 자신이 품었던 이미지에 비춰볼 때 실제 자신이 너무 세심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생활 양식 도해에서 그의 평소 스타일은 대개 영업직과 더 관련이 있는 레드나 그린 분면이 아니라 블루 분면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이익 요소에서 평소 스타일은 욕구 점수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성과별 보상을 추구했지만 속으로는 팀 성과에 근거한 평가 방식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이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 싶을 때는 예외였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진정한 기여도가 묻혀버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팀을 위해 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래봬도 이타적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영업 문화에서는 그런 관점을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데이브는 스스로 단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장점이었음을 얼마 후 깨달았습니다. 컨설턴트 클레어 캐리슨이 데이브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브가 많은 상대하면서도 각 직원에게 적절한 성과급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유능한 관리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데이브는 어떤 발상을 직원들에게 밀어붙이지 않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식이었습니다. 데이브는 클레어의 조언을 잘 활용하여 모기지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성공적으로 쌓았고 이후 경영 컨설팅 회사 2곳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결국 버크만 컨설턴트가 된 데이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인데 버크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건 마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듣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자기 모습을 처음 보는 일과 같아요. 평판 경쟁. 미국의 한 대학은 한 남학생 동아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 동아리 회원들은
항상 통제불능의 파티를 열어 문제를 일으켰고 학칙을 수도 없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근신 처분을 받았던 동아리 학생들은 이제 퇴학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애틀랜타의 윌슨 웡에게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동아리 회원 46명에게 버크만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의 진단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익 요소에서 그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있을 때 행동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나 경쟁심이 강한지 악동 중에서도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윌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쟁심이 있죠. 그 대상이 과거의 자신이든 타인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윌슨은 그들이 받는 보상에 초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나이에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이익 요소는 오롯이 평판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평판은 또래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자신을 최고로 인정해주는 걸 말해요. 윌슨은 동아리 회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높은 경쟁심을 좋은 일을 하는데 모두 활동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발휘하면 주목과 인정을 더 받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표적을 남긴 사람으로 인식될 거라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윌슨은 학생들이 제 설득을 받아들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학내 활동과 지역 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여전히 파티를 많이 열었지만 도를 넘지는 않았고요. 얼마 후 그들이 하는 좋은 활동은 점점 이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여는 파티도 교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과 대학 행정실에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들은 여전히 남학생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윌슨은 대학 측이 이익 요소에서 학생들의 높은 욕구를 인정하여 학생들에게 해주어야 할 바람직한 보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